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쌤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헬라어를 모르는 초보자들,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드시거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 사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들, 특별히 그 신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쉽게 원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학습하도록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중급 이상의 복잡한 고급 문법은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원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연 내용은 페트라 김성기 목사님의 헬라어 문법에 기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제가 여러 또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조금 이제 첨가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기조는 거기에 기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할 때 좀 구문론적인 면에 중점을 두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른 단어들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기초 문법을 진행하면서 다른 이렇게 이제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그 연습을 시킬 때, 그걸 습득시킬 때에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습득을 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음, 원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다시 문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목차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언어는 여러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품사별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사 배우고 인칭 대명사 배우고 거기마다 또 연습 문제 풀고 그렇게 해요. 동사에 가도 뭐 동사도 뭐 정동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법에 따라서 또 다른 동사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 연습 문제로 다 풀면은 기초문법 하는 데만 한 6개월 과정 걸리잖아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매일 계속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든요. 망각이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 성경 읽으려고 맘 먹고 성경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알파벳으로 들어가서 알파벳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명사 배우고 인칭대명사 관사 이런 거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동사 다시 배우고 다시 6개월 배워요. 또 가서 보면은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문법의 기초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실제 연습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성경이랑도 친해지고 히브리어 헬라어고도 여러분들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 문제는 한 문제도 다루지 않고요. 혹시 필요하면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삼을까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이 좀 길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해 볼까.
그런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단 먼저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는 알파벳, 자모음, 음절 같은 건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배울 거냐면요. 팔품사를 배울 겁니다. 왜 팔품사를 배우냐면 팔품사는 우리가 그 문장의 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각 품사들이 어떻게 문장에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품사를 배워야 됩니다. 도대체 동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제가 한번 어디 그렇게 이제 가서 학습을 하는데요. 어느 동역자분이 질문을 해요. 부사가 뭐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품사의 명칭도 모르고 기능도 모르고 그래서요. 근데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 이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사가 뭔지, 품사의 개념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는 굴절 언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토시 언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도 명사에다가 은느니가를 붙이든가 을르를 붙이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의사 전달을 하잖아요. 헬라어도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구조로도 말하지만 토시로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시를 배워야 돼요. 그 토시의 변화, 명사 파트에서 토시 변화를 디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디클레이션을 다 배우면 그 다음에 동사에 들어가죠. 동사에 5요소가 있는데 법시상태 인칭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배우고 그 과정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명사 파트가 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헬라어는 1, 2변화 명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변화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변화 명사를 배워야 우리가 분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부정사, 명령법 이런 거를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모드에 대한 거고요. 유음동사나 미동사 요거는 이제 발음이나 혹은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미동사는 또 오동사하고는 틀리게 또 변화하는 다른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축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음과 모음끼리 모이면 모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루지 않았던 완료시상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시구법에 대한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 이렇게 배우고 헬라어는 모든 내용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시간이지만 우리가 헬라어 문법의 기초를 모든 언어의 기초를 이루는 알파벳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의 알파벳은 기역, 니은, 디귿, 아야어여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홀소리, 닷소리 이렇게 배웠는데 영어나 알파벳 문화권에도 홀소리, 닷소리가 있죠. 즉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거를 자음과 모음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쭉 어떤 언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조금 확장을 시켜서 모양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델타, 엡실론, 제타, 그 다음에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립실론, 피, 키,
푸스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조금 줄여 놓고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그 다음에 카파, 람다, 미, 니, 그 다음에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오, 위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벳을 배울 때는 모양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음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음가를 익히는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알파벳 다 외웠는데 무슨 소리 나는지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음가만 확실히 알면 원어 성경 디리데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가를 잘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아 발음이 납니다. 음가가 아예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어떤 소리값을 하느냐, 그래서 음가죠. 그 다음에 베타는 비읍 소리를 냅니다. 자, 쓰는 것도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번씩만 쓸게요. 그 다음에 베타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내려와서 B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감마라고 그랬어요. 감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쓰는 음가는 기역 소리가 나고 영어에 지 발음이 나죠. 감마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점은 여기가 완전히 기역자로 꺾어져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눈이 돼 버려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대문자는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겼네요. 올챙이가 헤엄치고 가는 것 같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쓸 때는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올챙이가 헤엄치면서 가네요. 그 다음에 델타는 디귿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의 E처럼 생겼죠. 대문자 잘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엡실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통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는 모양이 두 개니까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타 영어의 G에 해당하죠. 영어의 G에 해당하고요. 제타는 어떻게 쓰시냐면 자, 머리에 하나 쓰고 S자를 크게 쓴다고 생각하고 끝에는 무릎 꿇고 앉은 사람처럼 이렇게 구부려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타가 좀 이쁘게 써집니다. S자를 쓰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끝에를 이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이렇게 구부려 주면 이쁘게 잘 써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에타입니다. 에타. 영어 H의 모양이 같아요. 요거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여자 얼굴이 있는데 얼굴은 안 그리고 머리 모양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은 안 그리고 머리만 묶고 이렇게 길게 머리를 묶어서 길게 내린 여자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왜 제가 여자 얼굴이라냐면은 명사에 이렇게 애가 오면은 여성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단수 명사예요. 그 다음에 세타. 자, 하나님 우리가 신 그럴 때 세오스라 그러는데 그럴 때 여기 앞자리에 오죠. 자, 생긴 거는 동그라미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길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길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이건 쉬우니까요. 발음은 TH 발음이 나요.
대타라 그랬는데 사실 대타는 아니고요. 한글로 표기가 어려워서 대타라 그랬는데 디귿, 에, 떼, 떼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예, 음가는 떼 이렇게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타, 영어의 I에 해당하고요. 예, 요거는 이렇게 낚싯바늘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낚싯바늘 그렸다 아니면 갈고리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파, 영어 K에 해당하죠. 이름은 카파라 그럽니다. 음가는 크 발음 나고요. 키역 발음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K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요. 따로 연습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 예, 삼각형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뚫렸네요. A처럼. A 같은데 여기 가운데가 없어요. 이걸 람다라 그래요. L 발음이 나는데 여러분의 혀를 위에 잇몸 그 바로 안쪽에다 대가지고 을 하는 발음이에요. 자, 쓸 때는 한자에 드립자 써서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한자 쓸 때 드립자 쳐서 드립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람다, 명칭은 람다가 되겠습니다. 람다. 그 다음에 영어의 애매하다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명칭은 미입니다. 미. 미 쓸 때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빨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가 소문자니까요. 소문자인데 요걸 작게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M자를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작게 M자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미가 됩니다. M 발음이 나고요. 영어의 미음 발음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뉘라고 그러는데요. 뉘가 되는데요. 예, 대문자는 N이죠. 그 다음에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 요거 내려온 거 보면은 일자로 내려와서 이렇게 됐죠. 일자로 내려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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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시 속삼자 써놓은 것 같네요. 예, 크시는 아까 제타를 썼는데 제타 위에 이런 디귿자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타를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다시요. 자, 여기 이쁘게 안 써졌네요. 다시 쓸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이쁘게는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명칭은 오미크론이라 그러는데 영어의 O에 해당해요. 예, 발음은 이렇게 나고요. 요거는 이중자음이에요. 이중자음이고 키읔 발음이 나요.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시읒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은 연습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피, 요거는 발음이 입술과 입술을 닫은 다음에 피하고 발음 내시는 거예요. 쓰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천천히 쓸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P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로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가벼운 리을 발음. 이거는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닿는 거죠. 르. 그래서 이거는 쓸 때는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S에 해당하는 건데요. 시그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학 용어로 이미 익히셨을 거예요. 시그마. 근데 요거는 가운데나 첫자에 올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근데 여기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이런 영어의 S자처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시옷 발음이 나고요.
그다음에 타우라는 게 있는데 영어의 T에 해당하죠. 예, 요거는 아까 입실로 이오타 했는데 위에 모자 쓰면 돼요. 또 쓸 때가 거꾸로 쓰시면 안 되고 모자를 씌운 다음에 이오타, 모자를 씌운 다음에 이오타, 모자를 씌운 다음에 이오타. 빨리 쓰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 타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 영어의 U에 해당해요. 예, 영어의 U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꺾어지면 안 돼요. 요거는 위 발음 나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위가 아니라 우 발음이 난다고 그렇게 거의 우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피, 아까도 피가 있었는데 아까 피는 입술끼리 부딪히는 소리고요. 요거는 위엔니와 아랫 입술이 부딪히는 닫혔다가 열리는 소리죠. 피라고 하는 겁니다. 쓰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쓸게요. 보이도록. 예.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키인데 이게 키역이 아니고 키역에 히읗 발음이 살짝 난다고 보셔야 되나요? 예, 이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쓴 게 우습게 써졌네요. 예, 여기에 히읗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히읗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요 발음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 왜냐면 H니까 이런 발음이에요. 쓰는 거는 그냥 X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푸시케 영어할 때 이 발음이죠. 이것도 이중자음입니다. 이것도 여기 S가 있다는 거, 요거 문법에 영향을 줘요. 요거하고 어떤 거냐면 여기 크시, 아까 크시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예, 요거는 문법에 영향을 주는 이중자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잘못 썼습니다. 요건 삼지창. 예, 삼지창. 그럼 푸시가 돼요. 삼지창 푸시가 돼요. 오메가는 영어에 W 쓰는 것처럼 쓰면 되고요. 음가는 O 발음이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알파벳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더 친숙하고 또 가깝고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